최근 들어서 그 언론에 그 보도됐던 어휘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문해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학의 강의실에서 금일 자정까지 과제를 제출하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벌점이 있습니다. 라고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학생이 교수님에게 문의를 했는데 과제 제출 금요일까지 아니었나요? 지금 금요일인데 제가 늦지 않았는데 왜 늦었다고 하십니까? 라고 SNS를 보냈다고 합니다.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한 것이죠. 또 적반하장인 게 금일은 그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교수가 설명을 했는데 이 학생이 그 설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학생을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쉬운 용어를 써야지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그 웹툰 작가의 사인회와 관련해서 이 사인회 참석 예약을 인터넷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 인터넷에 좀 문제가 발생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주최사에서 사람들에게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공지문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사과를 하려면 진심되게 사과를 해야지 심심한 사과가 뭐냐? 재미없는 사과 아니냐 그거.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게 한자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정말 깊고 간절한 마음에서의 사과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심심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해프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결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공결증이라고 하는데 이 신청서에 왜 결석했냐 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많은 학생들이 거기다 뭐라고 적었느냐? 병역이라고 적었대요. 병역이라고 하는 건 군 복무, 의무를 얘기하잖아요. 이 병역이란 말을 질병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하나의 또 해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수업 장면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어느 일반 고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 수업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사회집단과 일탈이라는 주제를 다룬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일탈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질문했더니 막 갸우뚱거리더니 학생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일탈? 일상 탈출 아닌가요? 요즘 아이들의 용어들이 보면 되게 축어, 두 개 용어 앞자를 따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 탈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일탈이란 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탈하고 사회적 일탈하고 자기들이 일상 탈출에서 사용하는 일탈하고 혼동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이처럼 어휘가 상당 수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취업과 관련해서 도장공을 모집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지원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학생이 손을 들고 도장공이요? 혹시 태권도를 잘해야 되는 건가요? 또는 도장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도장을 그거 파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장공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페인트 칠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도장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도 자기 분야의 그 용어들을 잘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회과 수업에서 이제 관혼상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업 시간이었는데 선생님 문상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문상이 뭔지 잘 모르다는 거예요. 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더 익숙하냐? 문화상품권의 준말로 익숙하기 때문에 그 문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학생 중에 하나가 혹시 선생님 문화상품권 오늘 뭐 저희한테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뭐 반응했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장래와 관련해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문해력의 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휘력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어휘력은 생각하는 힘의 핵심 요소예요. 소위 말해서 생각의 빌딩 블록, 생각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능력의 발달을 연구한 학자 중에 비고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비고스키라는 사람하고 피아제가 인간의 사고 발달과 관련해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학자인데요. 비고스키는 피아제하고 달리 인지 발달에서 생물학적인 영향보다 사회적인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험 중에 언어 경험, 자라나면서 얼마나 풍부한 언어를 경험했느냐, 이것이 그 개인의 사고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비고스키는 강조를 했고, 어린 시기에 이런 언어 경험이 제한되면 사고 능력의 현저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 시기에 놀이 활동을 하던 책을 읽던 간에 다양한 어휘, 언어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인지 발달에서 상당히 중요한 초기 경험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를 해보면 이 사회문화 배경에 따라서 언어 차이, 특히 어휘력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어휘력 차이가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서 학습의 차이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어휘력 차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하고 아이들이 만 3세 시점까지 노출된 언어의 빈도수를 추정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요. 약 3천만 개의 어휘 노출에 있어서 차이를 경험하더라. 얼마나 많은 언어 경험에 노출됐느냐, 경험을 아이들이 어린 시기에 했느냐에 따라서 인지 발달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만 3세까지 3천만 개의 언어 노출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약 30%의 아동이 자기 또래보다 어휘력 수준에 있어서 한 1년 정도 뒤처진다고 합니다. 이 어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하는데, 학습하는데 중요한 기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어휘력 격차는 결국 학교에 갔을 때 학습 격차, 학습 결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했던 연구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이 어휘와 관련된 두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하나가 그 교과목에서 학습 부진을 나중에 경험할 사람들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때 이 교과목에서 이 학생이 나중에 학습 부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를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교과에서 다루는 어휘를 이 학생이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해당 학년의 어휘 학습을 학생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제대로 하고 있냐를 모니터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에 어휘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면 그 어휘 학습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학습 결손 또 학습 부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연결해서 입학 전에 우리가 학교 가서 또 학습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들을 미리 찾아가지고 도움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학 전에 학교에 들어가서 학습 위험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들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지표가 뭐냐, 이것을 저희가 좀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저희가 확인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어휘력이었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이 알아야 될 어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 학생들이 그대로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에서도 학습
과정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 어휘라고 하는 것은 이해, 문해, 학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본 단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아이의 어휘 발달이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래에 비추어서 어휘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어휘라고 하는 게 학습에 있어 중요한 기본 단위가 된다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체험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활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어휘라고 하는 것은 학습 그리고 생각하는 활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반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어휘를 갖추지 못했을 때는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어휘가 얼마만큼 학습이나 생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체험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간단한 글을 제시해 드릴 텐데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더 내용의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한번 속으로 판단해 보시면서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처리하는 절차는 실제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물건들을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때때로 모두 한꺼번에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적은 양을 처리하는 것이 많은 양을 처리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 일을 수행할 때 대상 물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개의 조작을 통해 간단하게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물건들을 분류하여 적절한 장소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결국 이 물건들은 다시 사용될 것이고 전체 절차들을 반복하여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귀찮아도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내용 쉬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내용 얼마나 이해하고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맨 마지막에 제시된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 분? 귀찮아도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똑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판단해 보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내용의 이해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은 내용의 연결 역시 되게 부자연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 번 더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 이해 안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해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우리 부모님들 말씀하십니까? 한 번 더 집중해서 봐.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틀린 얘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다고 해서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뭔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글과 관련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세탁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같이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일을 처리한 절차는 실제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물건들을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때때로 모두 한꺼번에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 옷하고 하얀 옷하고 같이 빨래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즉, 적은 양을 처리하는 것이 많은 양을 처리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모릅니다. 무슨 대가입니까? 내가 아끼는 흰옷 버릴 수 있죠. 처음에 이 일을 수행할 때 대상 물건을 처리할 절차가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요새 세탁기들 버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몇 개의 조작을 통해 간단하게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저도 하는데요. 파워 누르고 오토 누르면 됩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물건들을 분류하여 적절한 장소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결국 이 물건들은 다시 사용될 것이고 전체 절차들을 반복하여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귀찮아도 이것이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맨 마지막 문장이 무엇이었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질문을 드렸죠. 아까 대답하지 못했던 분들 지금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났을까요? 2번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세탁기라고 하는 힌트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읽을 때 내용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워진 거예요. 즉 전자는 세탁기라는 어휘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읽도록 조건을 만든 거고, 두 번째는 세탁기라고 하는 어휘를 가지고 글을 읽도록 제가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처럼 어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내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반이 돼요. 그 어휘가 부족할 경우에 새로운 내용에 대한 파악 자연스럽게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또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러우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되게 부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되게 자연스럽죠? 우리가 어떤 개념을 기반으로 현상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돼요. 그 어휘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내용들이 서로 연결될 때 그 내용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어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내용에 대한 이해, 또 생각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고에 되게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